현재 비트코인이 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봉상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고 버틴다면 이번 주 주봉이 음봉이라면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2월 14일을 기점으로 하단으로는 50.6K, 상단으로는 52.8K를 기준으로 고점에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알트코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조심해야 할 알트들, 추가 반등이 가능한 알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 시청자층이 구독자들 위주로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설명은 최대한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서 추가로 봐야 할 요소들을 포인트 잡아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비트코인 브리핑은 드려야겠죠. 비트코인 짧게만 보고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저는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던 고점과 현재 구간을 비교하면서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왔습니다. 일본 캔들에서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흔히 우리가 매수세라고 부르는 RSI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지표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시세가 한 방향으로 터지면 비교적 하락폭은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4시간봉에서 다이버스를 쌓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다. 매수를 잡는다면 비트보단 알트를 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버스라는 지표를 신뢰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15.47K부터 이 최저점에서 올라왔던 상승, 단기 고점에서 비트코인은 매번 일봉에서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그 구간을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힘이 그리 크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힘을 많이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조정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일본 캔들상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봉에서도 다이버스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신규 진입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정의 크기가 단기간에서 끝이 날지 혹은 장기간으로 그 조정이 이어질지 지금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40.22K에서 41.5K로 보고 있고,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눌리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번에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흐름과 40.22K랑 41.5K를 기준 잡았던 이유는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주봉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캔들은 시간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시간의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지고, 신뢰도 높은 지표는 더 강한 힘이 나와줍니다. 일봉에서 힘보다 주봉에서 힘이 크다면 그 힘은 더 강하게 나와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ETF 고점 이후에 고점을 한 번 더 주봉상 넘기면서 과매수권에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면서 주봉상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주 주봉이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RSI를 한 번 더 높이지 못한다면, 이번 주에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로 인한 하락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 2022년도 11월달 주봉에서 바닥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플러스 100% 가량의 상승을 만들었었습니다. 이후 단기 고점에서 한 번 더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마이너스 20% 조정이 나왔었지만, 당시 조정에서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현물 ETF 이슈를 만들면서 주봉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조정이 나온다면 직전에 이 저점 자리까지 하락폭은 대략 마이너스 20%가 조금 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될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끝이 날지 혹은 장기 조정으로 이어질지 중요한 기점이 41.5K에서 40.2K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상승을 위한 베팅을 해볼 구간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그 기준을 이 구간을 깨고 내린다면 여기서는 전체적인 비중을 현금화로 손절하고 다시 37에서 38K를 깨는 자리부터 재진입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단기적인 틀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비중이 100이 있다면 이 100을 다 쓰기보다는 혹시라도 가격이 내려온다면, 좀 더 내려온다면 비중을 늘리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드는 남겨놓으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몰빵 투자는 항상 위험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트코인입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분석은 이전부터 잘 해왔었지만 실제 저의 매매에 있어서는 제가 집중을 좀 잘 하지 못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업비트를 위주로 매매를 하는 편인데 AI 관련된 코인들이 상당수가 빗썸과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놓친 종목들도 많고 이번 장에서 나름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장은 44K를 넘는 구간부터 알트코인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알트코인 매수에 대한 기준은 1월 3일에 강하게 내려왔던 아래 꼬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로 반등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반등이 일본 캔들에서
10일선에서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추세를 상승으로 되돌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두세 개 정도의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으로 좀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기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영상도 전체 공개로 남아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최근에 이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알트코인장을 좀 대응하면은 도움이 많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알트코인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자발트랑 AI, 웹3, 데이터 관련된 코인들을 말씀을 드렸죠. 웹 3.0이랑 데이터 관련된 코인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에서도 월드코인 차트 분석을 도와드렸었지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 거래량 캔들을 지킨다면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고, 이 자리를 반대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이미 과열되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준을 알았더라도 사실 매수가 손이 안 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바로 AI 코인을 잡는다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를 잡기보다는 그랑 관련된 코인들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지금의 AI로 자금이 확실히 크게 몰리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뭐 체인리크 같은 코인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일부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업비트 내에서 이 자발트 상승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자발트를 소액으로 하나 두 개쯤은 담아두는 전략으로 남은 알트코인 전략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수이, 세이, 미나처럼 프랙탈을 만들면서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코인들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잡아보겠지만 지금은 자발트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발트는 비트가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상승분이 지금처럼, 자 지금도 비트가 좀 빠지고 있지만 자발트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발트의 기준이 투자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기준을 잡고 있는 자발트는 시가총액이 1천억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코인들을 좀 자발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무비블록도 동일하죠. 3천억이 좀 안 되는 코인이고, 메디블록, 뭐 플레이드앱, 애플, 플레이드 엠블, 아르고, 보라 전체적으로 좀 동일합니다. 현재 지금 업비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좀 이런 자발트들이고, 특히나 또 자발트의 특징이 지금 보시는 게 이 액면가를 보시면은 무비블록이 8원, 16원, 그리고 6원, 전체적으로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 게 엽전 코인들, 그리고 플레이드, 보라, 아르고, 폴리메시, 밀크처럼 동전주 위주로 좀 묶이면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트 상승분의 특징이 사실상 자발트는 그냥 들어올리면은 크게 또 올라와 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액면가 프랙탈로 따라붙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처럼 무이블록이 대장으로 상승분을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엽전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분을 강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도 저는 엠블 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멤버십 분들이랑 오늘 오전에 엠블 코인을 좀 매수해 좀 담아가고 있는데, 엠블 코인이 이전부터 우선 엠블 코인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하나 설명드렸던 게 도지코인으로 먼저 차트 분석을 먼저 도와드리고 엠블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이 고점 자리, 이 양봉 캔들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이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단기 고점이 나왔다는 걸 의심하고 조정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이 거래량을 넘기는 상승에서 고점이 나와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지금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 엠블 코인으로 돌아오면은, 자 엠블 코인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파란색曲선이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트렸던 12월 8일에 나왔던 이 양봉 거래량입니다. 최근까지 이 양봉 거래량을 지켜줬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마감되는 캔들이 12월 8일에 나왔던 이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봉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미리 선진입한 케이스인데 아직까지는 캔들이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눌림이 나온다면 어디서 좀 매수를 하고 어디서는 좀 손절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두고 있고, 엠블코인 말고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패턴들이 뭐가 있냐면, 좀 메디블록 같은 코인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가 장대양봉의 절반 자리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장대양봉의 절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 점을 넘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장대양봉을 잡을 때 한 가지 좀 가설이 좀 필요한데, 세력이라는 집단이 시가부터 종가까지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 중단은 그들의 평단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양봉을 등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메디블록 같은 경우가 지금 양봉을 띄워주고 이 자리에 중단해서 지지받고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장대양봉 뒤에 양봉을 띄워주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메디블록 말고도 현재 지금 상단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뭐 메타디움 같은 코인도 동일할 겁니다. 메타디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양봉이 나와주고 중단을 지지받고 양봉을 띄웠을 때 반등, 중단을 지지받으면 반등.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코인 중
하나가 캐리 프로토콜처럼, 캐리 프로토콜은 이제서야 양봉을 띄우고 거래량을 띄웠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눌림이 나와준다면 이 중단을 지지받는 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중단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첫 번째로 양봉을 뜨는 걸 두 번째로 보고 그 기준으로 반등분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차트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또 봤던 게 아마 디카르고도 동일할 겁니다. 디카르고도 이제서야 양봉을 띄우고 장대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중단에서 지지받는 게 첫 번째 양봉을 띄우는 게 두 번째가 될 거다. 반대로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코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인링크처럼 좀 최근에 반등분이 나와주고 좀 눌려주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21선, 일봉에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한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물을 탈아서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추가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고 있고, 해당 관점의 21선을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전에도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스타 같은 경우처럼 상승분이 강하게 나와줬을 때는 21선을 따라가면서 반등분이 나오지만, 첫 번째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이 자리를 반등에서도 저항받고 떨어진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차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점이 될 거다,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에 제가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코인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매수 구간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 이외에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들을 좀 보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좀 구간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안전한 매매를 좀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